지난 주말 서산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리 2만 8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확산 여부를 정밀 검사하고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 씨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부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관련 증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15일 천안시 병천면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승합차가 25인승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서산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여부를 정밀 검사하는 등 긴급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희정 기자, 고병원성 AI는 언제 확인된 건가요? 네, 지난 15일 방역당국이 서산 고북면에 있는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4월 아산해안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이후 56일 만인데요. 방역당국은 항원이 확인된 즉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에서 사육하던 오리 2만 8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리고 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전국 오리 농장 80여 곳과 충남 지역 농장 20여 곳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 충남에서는 차량 추돌 사고 등 각종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16일 새벽 1시 40분쯤 당진 고대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대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불은 승용차 한 대와 버스를 태워 소방서 추산 3,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3분 만에 꺼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루질 고립사고도 잇따랐습니다. 15일 새벽 1시쯤 당진 성문 방조제 인근에서 해루질하던 4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남성은 바닷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올랐다며 직접 구조를 요청했는데요. 해경은 구조 신호를 주고받으며 해당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2시 10분쯤 서산 대산읍에서 해루질을 하다 바닷물에 차량 바퀴가 빠졌다는 60대 남성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신고를 받은 해경이 중장비를 이용해 차량을 견인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임희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 씨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부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6일 한국서부발전과 한전 KPS 본사, 현장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형사기동대 등 약 80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위반 여부 관련 증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쯤 천안시 병천면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승합차가 25인승 버스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경기 지역 교회 교인 9명 가운데 운전자 등 8명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버스에는 유소년 축구선수단 13명이 타고 있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버스에서 갑자기 검은 매연이 뿜어나와 앞을 볼 수 없었다는 승합차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가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지천댐 건설 여론조사 대상을 청양군과 부여군 전체 주민으로 확대, 재조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담당 부서는 김태흠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달 안에 조사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도는 5일까지 지천댐 수몰 예정지 4,500여 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인데요. 하지만 지천댐 건설 반대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는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방식이 세대 방문 면접조사라는 점을 언급한 뒤 공정성에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여론조사 종료 하루 전인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구원장 회의를 통해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의 대상 확대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 담당 부서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천댐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은 만큼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높더라도 추진 여부를 두고 도와 적지 않은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홍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전국 성홍열 신고 건수는 3,8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6명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갑작스러운 열과 발진이 나타나면서 치료가 늦어질 경우 신장염 등 합병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예방법은 없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경상남도 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과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성홍열이 유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성홍열이란 무엇입니까? 성홍열은 A군 연쇄상 구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처음에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이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전에 탁 보니까 몸에 발진도 있더라. 이래서 이제 열과 목 아픔,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그런데 옷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몸에 붉은 반점이 쭉 생겨져 있더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성홍열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A군 연쇄상 구균 감염이 인후두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톡신에 의해서 이제 몸에 발진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또 성홍열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 성홍열이 집단 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조심해야 할 연령대가 있을까요? 성홍열은 우리나라 역학조사에 따르면은 만 3세 이상에서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그 학동기 아이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의 접촉에서 이제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모을 수 있는 공간에서 전파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성홍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성홍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성홍열은 국내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고요. 과거에도 최근에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병이고요. 예방은 결국 그 환자와 접촉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아픈 아이들은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지 않도록 해서 옆에 아이가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예방 백신이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외의 방법들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과 성홍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산시가 도시계획의 벤치마킹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뉴욕시청 도시계획국을 방문해 주요 관계자와 두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09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하이라인 파크를 조성했으며 연간 2천만 명이 방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편 서산시는 도시공간 재구성과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을 위한 2040 도시기본계획과 235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도시 전체를 지역별로 특화해 발전시키는 전략이 인상 깊었습니다.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개발을 추진하는 점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버려진 고가철도를 활용하여 녹지 공간을 조성한 하이라인 파크처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코리아 엑스포인 파리에 참가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국제 인지도를 높이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관람객과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현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지 관광 정책과 관람객 선호도 등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예와 치유를 주제로 내년 4월 25일부터 한 달간 태안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생계 유지가 어려운 중국인 노숙자의 중국 귀향을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5일 해미면에서 한 시민의 신고를 통해 70대 중국인 노동자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 씨는 20여 년 전 한국에 입국해 일용직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산시는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 씨의 희망에 따라 중국 대사관과 소통하며 이 씨에 대한 귀국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노숙인 쉼터에서 보호되고 있던 이 씨는 중국 대사관의 여권 발급과 부양 의무자 확인 등 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13일 중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드기에 물리면 고열과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풀밭에 오래 머물지 말고 목이 긴 양말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피부에 진드기가 붙어있는 것이 발견되면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가 예산군 시황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와 무더위 쉼터를 점검했습니다. 16일 충남도는 하천 재해 취약 구간 정비 상황을 점검하고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냉방기 가동 상태와 쉼터 이용 환경 등을 살폈습니다. 충남도는 민관협력 재난관리 체계인 충남 세이프존을 운영해 지역 단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내년부터 한옥 건축 수선 비용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서산시는 기존 4천만 원이었던 한옥 건축 등 지원 한도액을 6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서 한옥을 짓거나 수선하는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면적도 6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올해 한옥 건축 수요를 조사한 뒤 내년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다음 달부터 산림보호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예산군은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등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보호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활동은 산불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와 산림내 불법행위 감시, 산사태 취약 지역 점검 등입니다. 예산군은 오늘 27일까지 산림보호 지원단 10명을 선발하고 다음 달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오는 23일까지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취업교육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이미지 메이킹, 재무관리 기초 등이 이뤄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